저는 강씨그룹의 막내딸 강혜진이야. 3살 전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김씨 가문의 장남 김준호와 결혼했다. 당시 아버지는 가족의 힘으로 서로 돕자며 나를 격려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처절한 시작이었다. 김가는 나의 강가 출신을 이용해 사업적 신뢰도를 끌어올렸고 나는 그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족 신용을 걸고 김준호, 시어머니 박순옥, 장인 김철수, 그리고 막내 시동생 김민수에게 각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 카드 부가 카드를 발급했다. 카드의 모든 담보는 강가의 유동자금이었지만 나는 가정의 화합이라는 헛된 꿈에 눈을 감고 있었다. 오늘은 민정원 앞이다. 손에 들고 있는 이혼증은 종이보다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속은 오랜 시간 밀려온 구름이 거치는 듯 맑다. 김준호는 나를 쳐다보는 눈도 없이 옆에 서 있는 여자의 허리를 꽉 안고 있었다. 그 여자는 최소 5개월은 될 듯 볼륨이 살아난 배를 손으로 감싸고 있으며 화려한 메이크업 뒤로는 나를 향해 야속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최천규, 김준호의 비서였고 나는 작년 겨울부터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냥 기다렸을 뿐이야. 기다리다가 이 혼인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을. 엄마, 이제 안심하세요. 천규가 저는 아들이라고 말했어. 김준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나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기쁨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시어머니 박순옥은 주둥이를 올리고 웃으며 손을 두드렸다. 그래, 우리 준호야. 이제 김가의 대통이 생겼어. 빨리 뉴욕으로 가자. 저 카드로 아기방 물건을 한 번에 사드려야지. 한도도 높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잖아. 그녀의 말은 마치 강가의 돈이 강변의 돌멩이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들렸다. 최천규가 부드럽게 김준호의 팔을 쫓고 말했다. 오빠, 너무 세게 안아요. 아기가 불편해. 응. 미안, 우리 아들아. 김준호는 즉시 그녀의 배에 입을 대며 속삭였다. 세 사람은 마치 나가 존재하지 않는지 이혼증을 받은 건 다른 사람인지처럼 즐겁게 뉴욕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블랙카드로 장식할 아기방, 명품 유아용품, 그리고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사치스러운 축하 파티. 모든 비용은 나의 가족이 책임지는 카드로 지불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과거 3년 동안 나는 이들의 무례함과 탐욕을 사촌 처가라는 핑계로 참아왔고 그들은 나의 관용을 약함으로 오인했다. 김준호가 결혼 초 강가에 힘을 차해 일을 펼치겠다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잘 해줘야 할 거라며 나의 개인 계좌를 요구했을 때 나는 모두 물러났다. 하지만 오늘 이혼증이 손에 닿은 이 순간 모든 게 끝난다. 나는 그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 출발하자, 엄마. 비행기 시간도 좀 남았어. 김준호가 최천규를 안고 앞으로 걸어갔다. 박순옥은 뒤따라가며 천규야, 기내식은 제일 비싼 걸 시켜. 우리 돈이 아니잖아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강가의 차량을 탔는데 그 차량도 나의 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차가 멀어지면서 후미등이 반짝였다. 나는 카펜터백 안에 넣어둔 아이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박비서라고 저장된 연락처가 떴다. 나는 전화를 걸었고 3번째 벨소리에 통화가 연결됐다. 준비됐어. 나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한결같이 차갑다. 전화 그쪽에서 박비서의 확신 있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네, 강 대리님.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 카드 글로벌 콜센터 연결 상태 확인해줘. 그리고 김가 모든 부가카드 소지자의 이름과 카드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 나는 카펜터백을 펼쳐 안에 있는 아이패드를 꺼냈고 화면에는 미리 정리된 김가 인원 명단과 카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다. 박 비서는 즉시 응답했다. 네, 강 대리님.
콜센터는 30초 내에 연결될 예정이며 카드 정보는 총 8장으로 확인됩니다. 김준호, 박순옥, 김철수, 김민수 각 2장씩 발급되었습니다. 민정원 앞에 카페에 들어갔을 때 바리스타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밀었다. 나는 돈을 내는 대신 강씨 그룹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겸손하게 인사했다. 강가의 이름은 이 정도는 알아줬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영어로 명확히 말했다. I'm 강예진, 더 프라이메리 카드 홀더 오브 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 카드. I need to confirm the authority to handle the supplementary cards under my name. 콜센터 상담원의 존경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MS. 강. According to our system, you hold the absolute authority of all supplementary cards issued with your capital guarantee, regardless of your marital status. You can apply for cancellation or freezing at any time. 고드. Now I officially apply for the permanent cancellation of all 8 supplementary cards, and please send the confirmation document to my legal email immediately. 전화를 끄는 순간 아이패드 화면에는 카드 폐지 요청 접수 완료라는 알림이 떴다. 박비서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강 대리님, 저축은행과 유럽 오프쇼어 신탁계좌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 담보로 사용된 50억 원 유동자금을 언제 이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혼증 발급 시간이 오후 2시 17분이었잖아. 2시 18분 정각에 모든 자금을 이체해. 계좌 잔액은 0원으로 만들어라. 나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지만 마음속은 더욱 맑아졌다. 김가의 차가 공항 방면으로 속도를 올리는 동안 나의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김민수가 지난주에 강남에 새로 오픈한 클럽에서 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도 추후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박 비서가 추가로 물었다. 나는 살짝 웃었다. 김민수, 그 막내 시동생은 결혼 이래 나의 카드로 매일 밤 파티를 즐기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럼 모든 불법 사용 금액은 법적으로 회수하라. 이혼계약서에 결혼기간 중 부당하게 사용한 강가 재산은 반환 의무가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 아이폰 연락처 목록을 열어 김가 관련 인물 12명을 모두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김준호, 박순옥, 김철수, 김민수는 물론 그들의 사촌, 이모 등 강가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포함됐다. 나는 결코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을 거고 그들도 나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정보격리의 핵심 단계다. 만약 그들이 나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혼란스러운 설명을 하며 시간을 벌거나 심지어 변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인 김철수가 회사 계좌에 1억 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한 증거도 모았습니다. 세무조사청에 제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나의 예상과 같았다. 김가는 겉으로는 겸손한 중산층을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강가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탈취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죄명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2시 25분. 박 비서로부터 최종 확인 메시지가 왔다. 모든 부가카드 폐지 완료, 자금 이체 완료, 블랙리스트 등록 완료. 추가로 김가가 사용 중인 강가명의 차량 3대에 대한 단속 요청도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범칙 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즉시 포섭할 예정입니다. 나는 아이패드를 끄고 카펜터백을 메고 카페를 나갔다. 민정원 앞의 햇살은 좀 더 따뜻해 보였다. 공항으로 가는 김가의 차는 아마도 지금 환희에 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직 모르지만 그들이 손에 쥔 검은 카드는 이제 무가치한 금속 조각에 불과하며 그들의 행복은 단 3시간 뒤 뉴욕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강가의 전용 차량에 탔다. 운전사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가씨? 라고 묻는다.
강씨 그룹 본사. 아버지와 회의가 있으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의 길만 그려져 있었다. 김가가 뉴욕에서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충격을 받는 순간 그들의 패닉한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 나는 그들에게 강가가 준 모든 걸 돌려받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 잃은 세년의 시간과 명예도 함께 찾아올 것이다. 차가 본사 방면으로 달리면서 나는 안경을 쓰고 법률 서류를 꺼냈다. 다음 단계는 김가의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그에 필요한 모든 증거는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뉴욕 제5대로 가는 차에서 최천규는 핸드백 안에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화면에는 유아용 명품 브랜드 카탈로그가 띄워져 있고 그녀는 김준호에게 꼬집어 물었다. 오빠, 이 금속 젓가락 세트 정말 예뻐. 150만 원인데 우리 아기에게 사줄 거지? 김준호는 즉시 악수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 아들에게는 이 정도는 최소다. 앞에 있는 헤르메스 매장도 들르자 너에게도 새 가방 사줄게. 박순옥은 뒷좌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지. 며느리라도 명품을 안 쓰면 우리 김가의 체면이 안 나가. 물론 이전 그 강혜진처럼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막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의식하지 않았다. 김철수는 창밖의 빌딩을 바라보며 이번에 뉴욕에서 사업관계도 좀 넓혀야겠다고 혼잣말했고 김민수는 에어팟으로 음악을 듣고 무심하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3시간 동안의 비행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 느끼게 만들었고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쇼핑과 축하뿐이었다. 헤르메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최천규는 눈을 동그랗게 뜨렸다. 전시대에 놓인 한정판 베르킨 가방을 가리키며 소리치는 걸 참지 못했다. 오빠, 저거.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예요. 판매원이 겸손하게 접근했고 김준호는 당당하게 그 가방, 그리고 저기 있는 유아용 가죽 장난감 세트도 같이 포장해라고 말했다. 가격표를 보지도 않았다. 800만 원짜리 가방과 500만 원짜리 장난감 세트는 그들에게 마치 편의점 과자처럼 쉬운 존재였다. 다음은 유아용 주얼리 매장이었다. 박순옥이 최천규의 손을 잡고 들어가며 아기 목걸이를 사야지. 24K 순금으로 가장 무거운 걸로라고 명령했다. 판매원이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여주자 그녀는 아무리 비싼지 묻지 않고 이거, 그리고 저거까지라고 가리켰다. 총 금액은 1200만 원이 넘었지만 박순옥은 웃으며 이 정도는 우리 아기의 출생 선물로 아깝지 않아라고 말했다. 김민수는 매장 구석에 있는 게임 기기에 코인을 넣고 놀고 있었고 김철수는 외부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의 블랙카드가 뒤에서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었다. 오후 5시. 그들은 4개의 매장을 돌며 구매한 상품으로 스위트 케이스를 가득 채웠다. 최종 결제 금액은 합계 1억 8천만 원이었다. 호텔로 가서 한 번에 결제하자. 카드 하나로 다 처리할 거라 편해. 김준호가 짐꾼에게 팁을 주며 말했다. 그들은 뉴욕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는 5성급 호텔로 향했고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격식으로 인사했다. 그들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당당하게 프론트로 걸어갔다. 오늘 구매한 상품 비용과 객실 요금을 이 카드로 결제해줘. 김준호는 가슴을 펴고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금속 카드가 조명에 반사되며 반짝였다. 프론트 매니저는 친절하게 카드를 받아 POS기에 넣었지만 곧 표정이 살짝 변했다. 죄송합니다. 신 선생님. 카드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뭐라고? 김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잘못 넣었지? 다시 해봐. 매니저는 긴장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여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카드가 있으시면 이거 봐.
박순옥이 급하게 자신의 카드를 꺼내 던졌다. 이건 절대로 통하지 않을 리가 없어. 한도도 5천만 원 이상이야. 하지만 POS기에서 나온 소리는 여전히 거절이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고 최천규는 얼굴을 붉히며 김준호의 뒤로 숨어버렸다. 김민수, 너의 카드 내놔. 김철수가 막내를 소리쳤다. 김민수는 놀란 채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국은 같은 결과였다. 김가의 8장의 블랙카드가 하나씩 POS기에 넣어졌고 하나씩 거절되었다. 로비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갑게 변했다. 직원들의 표정도 친절함에서 의아함, 그리고 마침내는 동정으로 바뀌었다. 김준호는 팔을 떨며 이게 뭐야? 왜 통하지 않아? 전화해, 카드사에 전화해. 라고 외쳤다. 김민수가 급하게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해당 카드는 이미 주 카드 소지자에 의해 영구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다. 폐지? 어떻게 폐지해? 주 카드는 강혜진이잖아. 그녀는 이혼했어. 김민수의 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다. 이때 호텔 지역 총매니저가 급히 달려왔다. 그는 프론트 매니저의 보고를 듣고 컴퓨터로 확인한 뒤 김가 가족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 선생님, 숙녀분들. 죄송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와 직접 확인했는데 여러분의 모든 부가카드는 오늘 오후 2시 18분에 주 카드 소지자인 강혜진 씨에 의해 단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카드 담보 자금도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총매니저는 잠시 쉬고 이어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발생시킨 1억 8천만 원의 소비는 모두 개인 부담이 됩니다. 지금 당장 결제하시거나 혹은 담보 물품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준호는 무릎이 무너져 바닥에 앉았다. 아니, 불가능. 강혜진은 그럴 줄 몰랐어. 박순옥은 눈을 뒤집고 기절할 뻔했지만 최천규가 급하게 붙들어야 했다. 그녀는 배를 안고 비명을 질렀다. 아기가 아파. 돈을 내놔. 누가 돈을 내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인 가족이 뉴욕 호텔에서 카드가 통하지 않고 패닉하는 모습은 충분히 화제성이 있었다. 총매니저는 심정없이 이어 말했다. 만약 결제가 불가능하다면 저희는 호텔 규정에 따라 여권을 보관하고 경찰에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미지급 사건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는 얼굴을 붉히고 잠시만 내가 국내에 연락할게라고 말하며 구석으로 갔지만 손이 떨려 전화 버튼을 누르기 어려웠다. 그들은 평소에 강가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의 돈은 거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강씨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나는 김가의 재무복표를 살펴보고 있었다. 김철수가 운영하는 금성상사는 지난 3년간 강가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실제로는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에 투자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짜 거래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팀장 이석진이 안경을 닦으며 견조히 보고했다. 나는 펜을 회의실 테이블에 두고 말했다. 세무조사청에 제출할 증거는 모두 완성됐나? 네, 증빙자료 120건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식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이폰이 진동했다. 이석진이 법원 소송 문서를 가져왔다. 김철수에 대한 변제 소송, 김준호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소송, 그리고 금성 상사 파산 신청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내일부터 신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는 문서에 서명했다. 김가가 제출할 반박 증거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매각되었고 증거는 모두 나의 손에 있었다. 이는 한편의 일방적인 전쟁이었고 나는 이미 승리의 포인트에 서 있었다. 김준호는 마침내 주얼리 상자를 찾았다.
그것은 김철수의 사무실 서랍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여기 있어. 그는 기뻐하며 상자를 열었지만 안에는 단지 평범한 주얼리와 함께 이것은 미끼입니다라는 쪽지만 있었다. 악마야. 강혜진은 악마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 순간 경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철수 씨, 김준호 씨. 강혜진 씨의 신고에 따라 재산 도둑질 의혐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수진 씨에게 입사 안내서를 건넸다. 강씨그룹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강 부사장님. 저는 꼭 잘할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복수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같은 처지의 여성을 돕는 것. 그녀의 눈 속에는 희망이 반사되고 있었고 이는 나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었다. 박 비서가 김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격히 올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김가는 이제 경찰 조사뿐 아니라 세무조사청의 검사와 법원의 신문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가가 마지막으로 내놓을 카드가 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준비해야 했다. 강씨그룹의 부사장으로서 나는 이제 어떤 위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앞. 김가 가족은 법률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긴장하게 걸어왔다. 김철수는 안경테를 닦으며 숨을 고르고 박순옥은 김준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최천규는 배를 감싼 베이비복으로 얼굴 일부를 가렸지만 떨리는 손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뒤에는 금성 상사 파산 재산 도둑질 의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들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혜진이 변제 소송까지 제출했다는 거야? 김준호가 변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네, 하지만 우리는 반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지를 열고 말했다. 부부재산법 제18조에 따르면 결혼 기간 중 획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강씨그룹이 결혼 이후 확장된 사업이익도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그녀가 갑자기 카드를 폐지하고 자금을 이체한 행위는 공동재산 독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준호의 눈이 빛났다. 그럼 우리는 강가의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적어도 그녀가 결혼 기간 중 제공한 5억 원 담보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박순옥은 기뻐하며 그래야지. 그 암울한 년이 독차지한 건 다 우리의 것이잖아. 라고 외쳤지만 주변 기자들의 시선이 모이자 급하게 입을 막았다. 나는 법원 대기실에서 이석진과 함께 증거물을 최종 확인하고 있었다. 아이패드 화면에는 결혼 전 계약서 스캔본이 띄워져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석진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혜진 개인 재산 및 강씨그룹 재산은 결혼과 무관하게 독립적 소유이며 김준호 및 김가 가족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김준호의 서명과 날짜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박 비서가 USB를 꽂아 말했다. 김가가 3년간 사용한 2억 3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은 개인 사치 소비였고 나머지는 금성 상사의 개인 빚 갚기에 사용됐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일어났다. 변호사는 그들의 공동재산 주장을 할 거다. 그때마다 증거를 차례대로 제출하면 된다. 민사합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김준호가 나를 쳐다보는 눈에는 증오가 가득 차 있었다. 강혜진, 너는 너무 잔인하다. 우리는 한 번도 너에게 나쁜 짓을 한 적 없잖아.
잘못된 말입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답했다. 3년간 강가의 신용으로 8장의 블랙카드를 발급해주고 5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당신들은 그 돈으로 비서와 외도하며 사치를 누렸습니다. 이는 나쁜 직을 넘어 부당이득입니다. 합의 절차가 시작되자 김가의 변호사가 즉시 공동재산 주장을 제출했다. 결혼 기간 중 강씨그룹의 해외 지점이 3곳 늘었고 이는 결혼으로 인한 사업 신뢰도 상승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익의 50%는 김준호 씨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석진은 즉시 결혼 전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 계약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증받은 공증문서입니다. 김준호 씨는 강씨그룹의 재산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서명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그럼 카드 담보금 5억 원은 적어도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카드 사용 명세서를 앞으로 밀었다. 이 명세서를 보세요. 2024년 3월 김준호 씨는 최천규 씨에게 5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6월에는 김민수 씨가 클럽에서 3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이는 공동생활 비용이 아니라 개인적 사치 소비입니다. 기록된 영상이 플레이됐다. 김준호가 최천규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김민수가 클럽에서 친구들과 알코올을 마시는 모습, 박순옥이 명품 주얼리 매장에서 구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다. 이는 박 비서가 미리 수집한 증거였다. 이 영상과 사용 명세서는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석진이 추가했다. 따라서 5억 원 담보금은 강혜진 씨의 개인 재산이며 김가는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김가 가족의 얼굴이 하나둘씩 창백해졌다. 김준호는 그 영상은 불법 촬영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석진은 즉시 반박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촬영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뒤져보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합의 판사는 경건한 표정으로 김준호 씨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혜진 씨의 변제 청구가 합리적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의가 붕괴된 뒤 김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달렸다. 김준호 씨, 공동재산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최천규 씨, 아이를 낳은 뒤 김가와 결혼할 생각이 있나요? 최천규는 울며 도망치고 박순옥은 기자들을 밀치며 다 물러가. 라고 소리쳤다. 이 모습은 모두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겼고 오후면 김가 공동재산 주장 파산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퍼질 것이다. 나는 강씨 그룹 마케팅팀으로 갔다. 이수진 씨가 신입 직원들과 함께 제안서를 다듬고 있었다. 강 부사장님, 이번 제품 홍보 계획서를 봐주시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슬픔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제안서를 살펴보며 SNS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아이디어가 좋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내일 보고해줘. 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쁨으로 눈을 크게 뜨고 끄덕였다. 저녁, 박 비서가 김가가 세무조사청에 불려갔습니다. 금성 상사가 5년간 세금을 3천만 원을 탈루한 증거가 발견됐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카펜터백 안의 주카드를 꺼냈다. 금속 표면에 반사된 나의 모습은 결혼 초에 나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가정의 화합이라는 헛된 꿈에 속았지만 이제는 자신과 다른 여성을 지키는 리더로 살고 있었다. 이석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강 부사장님, 김철수가 세무조사에서 강혜진이 강압적으로 카드를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출한 카드 사용 약관과 동의서로 반박했습니다. 좋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김준호가 최천규에게 준 5천만 원 가방은 강가의 카드로 구매했으니 이것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해라. 세무탈루, 부당이득,
재산 도둑질 의혐. 김가는 이제 벌써 3가지 벌을 받고 있었고 이는 아직 끝이 아니다. 이수진 씨가 카톡을 보냈다. 강 부사장님, 오늘 제안서 피드백 감사합니다. 저는 꼭 강씨그룹에 기여할게요. 뒤에는 활짝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끝은 원한을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가가 세무조사에서 어떤 핑계를 대보겠지만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나의 증거 앞에서 무너질 뿐이다. 내일은 금성 상사 파산 신문이 있고 그것이 김가에게 또 다른 견딜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세무조사청 인터뷰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김가 가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김철수는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조사관의 질문에 답하려 하지만 입술이 떨려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 금성 상사가 2020년부터 영업이익을 조작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세금 3천만 원을 탈루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모두 준호가 해놓은 거야. 김철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외쳤다. 저는 그냥 서명만 했을 뿐 실제 회계 처리는 준호가 맡았어. 그 소자가 강가의 돈으로 사치를 하다가 결산이 맞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거지. 김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는 아버지가 직접 관리했잖아. 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조사관 앞에서 서로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순옥은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당신들의 주장이 상충합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범죄처벌법 제12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조사관의 차가운 말에 입을 막았다. 최천규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리가 귀에 꽂히며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제 김가는 서로를 버리는 단계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금성 상사 파산 신문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강씨 그룹 법무팀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차에서 이석진에게 묻는다. 네, 금성 상사의 자산 목록과 부채 명세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이미 저당으로 걸려 있고 공급업체에 대한 부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김가의 개인 자산으로는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석진은 보고서를 넘겨주며 추가했다. 오늘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산 혼용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강 부사장님, 금성 상사 파산 신문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가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지요?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단, 김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강씨 그룹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김가의 무책임함과 강씨 그룹의 책임감을 대비시키는 의도였다. 신문이 시작되자 김가의 변호사는 금성 상사는 강혜진 씨가 갑자기 카드를 폐지하고 자금을 회수한 것 때문에 급격히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파산의 주 원인은 강씨 그룹의 강압적 행위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석진은 즉시 금성 상사의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2023년부터 금성 상사는 이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고 김철수 씨는 이를 감추기 위해 매달 가짜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카드 폐지 전부터 계속된 사실입니다. 판사가 보고서를 살펴보며 김철수 씨,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석진은 계속해서 김준호 씨가 2024년 5월 금성 상사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해 최천규 씨에게 선물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법 제389조에 위반되는 자산 혼용입니다. 라고 말하며 입금 명세서를 제출했다. 김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신문이 끝난 뒤
판사는 금성 상사 파산을 인정하며 김철수, 김준호 씨는 자산 혼용으로 인해 금성 상사의 부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판결했다. 이는 김가가 개인적으로 금성 상사의 1억 5천만 원 부채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김가 가족은 판결을 듣고 기절할 뻔했고 기자들의 촬영 속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법원을 나갔다. 강 부사장님, 김가가 인터넷 뉴스에 강혜진이 복수심에 불타 김가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다. 기사에는 강혜진이 결혼 기간 중 폭력적 행동을 했다는 박순옥의 주장과 함께 최천규가 저는 강 부사장님의 괴롭힘을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명백히 김가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거짓말을 펼치는 거였다. 이수진 씨, 금성 상사에서 근무할 때 김가의 관리 방식에 대해 알고 있죠? 나는 마케팅팀에서 이수진 씨에게 묻는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곧 이해하고 네. 김 사장은 직원 월급을 체불하며 자신의 사치에 쓰고 김준호 씨는 사무실에서 비서님 최천규과 친밀하게 지냈어요. 저희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수진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가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나는 결혼 전 계약서와 카드 사용 명세서, 금성 상사의 재무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수진 씨를 포함한 15명의 전 금성 상사 직원이 김가의 부당한 관리 방식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저는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고 김 사장은 이를 개인 빚 갚기에 사용했습니다. 강 부사장님은 저희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김가 거짓 주장 파문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퍼졌다. 전 금성 상사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며 김가의 부당한 행위를 증언했고 네티즌들은 김가가 너무하다 강 부사장님 화이팅이라는 댓글로 지지를 보냈다. 김가는 이번엔 이미지까지 완전히 망치게 됐다. 저녁, 아버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진아, 오늘 기자회견 잘 봤어. 강씨그룹의 책임감을 보여준 건 잘했다. 아빠, 저는 단순히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에게는 벌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강가의 가풍이자 너의 리더십이니까. 아버지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됐다. 박 비서가 김가가 세무조사청에서 최종적으로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3천만 원 세금과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카펜터백안에 주카드를 꽂아 넣고 말했다. 그리고 김가가 납부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청의 문당 창밖의 서울 야경은 아름다웠다. 과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변환시켰다. 김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빛나는 여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랐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주에는 프로젝트 첫 번째 취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나는 그 모든 준비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강 부사장님, 이민주 씨의 남편이 법률 상담실 앞에서 폭언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강씨그룹에 손을 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팀의 전화는 아침 9시 정각에 왔다. 이민주 씨는 프로젝트 첫 지원 대상이자 행사에서 경제적 통제를 받는다고 말한 여성이다. 나는 아이패드에 뜬 이민주 씨의 상담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남편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고 월급은 50만 원만 주는데 가정경비라고 주장 아이 학비를 내달라고 하면 여자가 밖에 나가면 집이 망가진다고 폭언. 이 모든 내용은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에 따른 경제적 폭력에 해당한다. 이석진, 함께 가.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명령 신청서를 준비해.
나는 카펜터백을 메고 직장으로 나갔다. 강씨 그룹 본사 인근에 위치한 프로젝트 상담센터 앞에는 벌써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이민주 씨의 남편 김민석은 상담센터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고 이민주 씨는 안쪽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김민석 씨, 이곳은 공공장소입니다. 폭언과 협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뒤에서 차갑게 말했다. 김민석은 돌아서며 나를 쳐다보았다. 강혜진. 그 카드 사건에 나온 그 강혜진이야? 넌 왜 우리 가사에 개입해? 이민주, 나랑 집으로 가. 그는 이민주 씨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즉시 그의 손을 막았다. 김 씨, 이민주 씨가 당신에게 경제적 폭력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상담센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석진은 보호명령 신청서를 내밀며 이민주 씨는 당신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생활비를 거부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보호명령이 발급되면 당신은 이민주 씨와 아이에게 100m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거짓말. 그 돈은 내가 벌은 거야. 하지만 결혼 기간 중 획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재산법 제18조에 따라 이민주 씨는 50%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긴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나는 카드 사용 명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는 김민석이 이민주 씨의 월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주식 투자에 사용한 증거였다. 김민석은 증거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상담센터 안에서 이민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강 부사장님. 저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용기를 내야 했던 길입니다.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취업 정보를 건넸다. 이민주 씨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셨죠? 다음 주 취업 박람회에 참가할 20개의 기업 중 5개가 디자인 관련 직위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면접 준비와 포트폴리오 수정을 도와드릴 겁니다. 취업 박람회 준비 현장으로 향하는 길, 이수진 씨가 보고를 했다. 강 부사장님, 30개의 협력기업이 모두 부스 설치를 완료했고 지원자는 2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중 70%가 가정폭력이나 직장 성차별로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각 부스에는 여성 우선 채용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고 프로젝트 직원들은 지원자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 면접 관원들에게 능력 중심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해.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오후, 박 비서가 김가의 소식을 전했다. 김준호 씨가 시장 쓰레기 수거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주인님에게 폭언을 했다가 해고당했고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박순옥 씨는 야채 가판대에서 고객과 다툼을 벌인 뒤 경찰의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휴식 중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받았고 누구도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 이민주 씨의 보호명령이 다음 날 법원에서 승인되었다. 김민석은 6개월 동안 이민주 씨와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재산 분리 소송도 시작되었다. 강 부사장님, 저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수정을 끝냈어요. 프로젝트 팀의 도움으로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이민주 씨가 카톡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냈고 그 안의 작품은 창의성과 기술력이 모두 돋보였다. 잘 됐다. 면접 준비는 내일부터 시작하자. 취업 박람회가 열리는 날 상황이 급변했다. 김민석이 박람회 현장에 나타나 이민주 씨를 찾아왔고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이 직업도 내가 허락해야 해. 라고 소리쳤다. 이수진 씨가 즉시 경비원을 불렀지만 김민석은 이민주 씨의 팔을 잡으려 했다. 김민석 씨,
보호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가정폭력방지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뒤에서 말했고 경찰이 즉시 김민석을 붙잡았다. 이민주 씨는 겁에 질린 모습이었지만 나의 눈을 마주보고 견조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람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민주 씨는 3명의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안을 받았고 다른 지원자들도 적극적으로 기업과 상담을 나눴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나에게 다가와 강 부사장님,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기회를 못 받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라고 말했고 나는 강씨그룹은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저녁, 이민주 씨가 A디자인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라는 카톡을 보냈다. 뒤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여러 이모티콘과 함께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이는 활짝 웃고 있고 이민주 씨의 눈에는 희망이 반사되어 있었다. 축하한다. 이는 당신의 노력과 용기의 결과다. 나는 답장을 보냈고 이수진 씨에게 이민주 씨의 첫 월급날에 프로젝트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해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작은 도움이다. 강 부사장님, 김가가 세무조사청에 의해 강제 집행을 받았어요. 김준호 씨의 마지막 휴대폰과 김민수 씨의 노트북이 압류되었고 박순옥 씨의 주얼리도 매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억 3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아직 갚지 못했어요. 박 비서의 보고는 예상 지중적사이었다. 그럼 민법 제395조에 따라 김가의 향후 소득을 우선 환수하도록 세무조사청에 요청해. 그들이 벌이는 모든 돈을 첫째로 환수해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강씨 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빛나는 여성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예진아, 이 프로젝트가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네. 여러 기업과 정부에서도 협력 의사를 밝혔고 강씨 그룹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됐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업 이미지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강씨 그룹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강씨 그룹의 기금 계좌 권한을 넘겨주었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이 계좌에서 충분히 지원해. 너의 판단을 믿는다. 나는 계좌 정보를 확인했고 카펜터백안의 주카드를 이 계좌와 연결했다. 이 카드는 한때 김가의 사치를 누르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희망을 키우는 기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감사합니다. 아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여성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수진 씨가 프로젝트 다음 단계 계획을 제출했다. 강 부사장님, 다음은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금 지원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여성이 직접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계획서를 살펴보며 좋다. 이수진, 너가 이 프로그램을 총괄해. 너는 금성 상사에서 직접 겪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 창업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수진 씨는 놀란 표정을 짓고 정말인가요? 저는 꼭 잘할게요. 라고 기뻐하며 말했다. 저녁 10시 프로젝트 상담센터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직원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갔고 나는 혼자 상담센터에 남았다. 벽에는 지원자들의 성공 사례를 정리한 게시판이 걸려 있었고 이민주 씨의 합격 소식과 다른 여성들의 감사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김가는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다. 이제 나의 삶은 빛나는 여성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고 다음 주에는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출시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 모든 준비를 위해 나는 다시 아이패드를 열었다.
강씨그룹 창업 육성센터 앞이 사람으로 붐벼진다.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출시 기념 행사가 열리자 정부 여성정책관, 50개 협력기업 대표, 그리고 기대에 찬 100여 명의 여성 창업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수진 씨는 행사 진행을 맡아 목소리가 떨리지만 견조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빛나는 여성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자금, 멘토링, 판로까지 총괄 지원하며 각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4년 동안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돈을 번다는 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하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이 프로그램은 빚을 내주는 게 아니라 권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꿈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행사 후 첫 상담으로 찾아온 건 정하은 씨였다. 35세의 그녀는 전통 한복 디자이너로 시댁에서 가정에 집중하라는 압력으로 10년간 자신의 재능을 숨겼다. 저는 한복 수선과 맞춤 제작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작 자금도 없고 판로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포트폴리오를 내밀었고 수선된 옷의 섬세한 박음질과 독창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정하은 씨의 핵심 경쟁력은 전통 기술과 현대 감각의 결합입니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며 말했다. 프로그램에서 500만 원의 시작 자금을 지원하고 이 부화센터에 무료 작업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가로 강씨그룹의 기업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연동해 직원들의 한복 맞춤 주문을 연결해 드릴 겁니다. 정하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인가요? 저는 이렇게 기회를 받을 줄 몰랐어요. 라고 속삭였다. 이수진 씨가 즉시 후속 작업을 추진했다. 강 부사장님, 정하은 씨의 작업실 인테리어 계획과 재료 구매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시공을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사업 등록도 끝낼 수 있습니다. 좋다. 멘토로는 한국한복협회의 이장님을 섭외해. 그분이 정하은 씨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겁니다. 나는 추가로 명령했다.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오후 3시, 박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강 부사장님, 김가 가족이 부화센터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성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나는 아이패드를 닫고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김준호, 박순옥, 그리고 부상을 입은 김민수가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김준호는 강혜진이 우리 재산을 빼서 여성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 라고 외치고 있었다. 김준호 씨, 여러분의 권리는 법원 판결서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서며 차갑게 말했다. 이석진이 뒤따라와 세무조사청에 강제 집행문서를 보여주었다. 2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아직 못했다는 건 기억하시죠? 이 프로그램의 기금은 강씨그룹의 사회적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며 여러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순옥이 앞으로 다가가 우리도 가난한 여성이잖아. 아이도 아파. 라고 울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성 지원 프로그램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여성을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3년간 한 건 카드로 사치를 누르고 세금을 탈루하며 타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변 스타트업러들의 시선이 모이자 김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김민수가 갑자기 정하은 씨의 포트폴리오를 건드리려 했지만 경비원이 즉시 그를 막았다. 이것도 강가의 돈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것은 정하은 씨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한 행위는 재산 파괴 의도로 볼 수 있으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석진의 말에 김민수는 몸을 떨렸다. 경찰이 벌써 도착했고 이전의 부당이득 환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교란이라는 이유로 김준호와 김민수를 안내했다.
박순옥은 혼자 서서 울고 있었다. 정하은 씨가 다가가 한 송이 장미를 건넸다. 아주머니, 나도 시댁에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혼자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박순옥은 장미를 받고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혼자 기댈 사람도 없이 부화센터를 떠났고 이후로는 김가의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박순옥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정하은 씨의 한복 작업실 은하 한복이 열렸다. 강씨 그룹 직원들의 맞춤 주문이 쇄도했고 SNS에 공유된 작품이 화제가 되면서 일반 고객도 늘어났다. 강 부사장님, 첫 달 매출이 8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녀는 기쁨으로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도 꿈을 가졌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은하 한복을 방문했을 때 정하은 씨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 예진아, 이것이 진정한 강씨 그룹의 가치다. 돈보다는 사람을 돕는 기쁨이 크다. 그는 정하은 씨에게 강씨 그룹의 해외 매장에서 한복 체험 코너를 운영할 기회를 드리게라고 제안했다. 이는 정하은 씨의 사업을 국제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수진 씨가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 부사장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70명의 여성이 참여했고 15개의 사업이 출범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수사회기업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해주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살펴보며 다음 단계는 여성 스타트업너 네트워킹 플랫폼을 만들어요.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합작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거다. 이수진 씨는 즉시 노트에 적으며 저는 내일부터 기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저녁, 카펜터백안의 주카드에 새로운 알림이 왔다. 정하은 씨가 프로젝트 지원금 500만 원을 모두 갚았다는 메시지였다. 함께 온 글에는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다른 여성 창업자를 돕는 기금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금액을 여성 창업 긴급 지원금으로 지정했고 이수진 씨에게 통보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이전보다 더 빛났다. 김가에 대한 복수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 나의 삶은 빛나는 여성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하은 씨처럼 꿈을 펼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이수진 씨처럼 성장하는 팀원들이 함께하며 강씨 그룹은 단순한 기